자, 14.3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 기계적 에너지 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 그림을 보면 어떤 프로세스 이퀴먼트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 장치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웨이스트를 발생하는 프로세스 장치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수나 오수 처리 장치라고 합시다. 그러면 처리하고 나서 남은 하수나 오수가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파이프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바이오 웨이스트 드레인 시스템을 통해서 컬렉션 탱크로 이렇게 모이게 돼요. 컬렉션 탱크로 모인 여기 탱크 안에 있는 유체들은 이 탱크 안에 있는 유체들은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자연상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어떤 트리트먼트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 시스템까지 다시 모아놨다. 이 커렉션 탱크에서 트리트먼트 시스템까지 펌핑업을 해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이제 여기 피드 펌프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화공 양론을 배우고 나서 케미컬 엔지니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 컬렉션 탱크로부터 바이오 웨이스트를 이 트리트먼트까지 그 보내고 이 컬렉션 탱크로부터 바이오 웨이스트를 리무브 하기 위해서 펌프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바이오 웨이스트를 컬렉션 탱크로부터 그 다음에 이 파이프라인까지 공급할 때 압력 강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어오는 바이오 웨스트 드레인 시스템으로부터 컬렉션 탱크로 들어오는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바이오 웨스트 양이 있을 거 아니야.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얼마만큼 되고 얼마만큼 많고, 그리고 이 컬렉션 탱크로부터 트리트먼트 시스템까지 이제 보내는데 이 펌프 용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플랜트나 발전소, 화학 공장, 그리고 뭐 정유 공장 이런 데 가면 이런 일들 되게 많이 합니다. 이 펌프 하나 결정하고 구매하고 이런 일을 하거든. 이 펌프 하나에 얼마 하냐면 몇 억씩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펌프 결정을 잘못하면 그냥 회사에서는 몇 억이 날아갑니다. 근데 다행히 이 그림에서는 펌프 하나만 있지. 근데 이런 펌프가 엄청나게 많이 설치를 해. 이게 라인이 몇 개가 이렇게 되면 펌프를 여기 펌프를 이렇게 몇 개씩 설치해야 돼. 근데 이걸 스펙을 잘못 알려주면 어떻게 되냐? 회사에서는 여러분의 한 5년치 연봉만큼은 손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화학공학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문과 출신이나 다른 엔지니어들은 이거 계산하라고 하면 기계공학자는 조금 할 줄 아는데, 문과 쪽에서면 1톤, 만약에 이 탱크가 1톤 있다. 1톤, 1톤을 하루에 1톤 있는데 이 1톤의 웨이스트를 처리하려면 펌프 뭐 얼마만큼 용량이 있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문과 사람들은 답변 못해요. 그냥 대충 적당한 거요, 큰 거요, 작은 거 이렇게 얘기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에너지 밸런스 식을 배웠으니까 뭘 해야 되느냐, 에너지 밸런스 식을 배웠으니까 몇 킬로와트급 펌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의 질에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다른 질에 의해서 질에 따라 퀄러티에 따라서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미케니컬 폼 오브 에너지, 그러니까 기계적 형태의 에너지, 그리고 다른 형태가 열의 형태의 에너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미케니컬 폼 오브 에너지, 기계적 형태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2일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디어라는 엔진이 있다 그러면 그 기계적 에너지 사이에 일이나 포텐셜 에너지랑 카이네틱 에너지를 완벽하게 전환할 수 있는 아이디얼 엔진이 있다 그러면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까지 완벽하게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로스가 거의 없이.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떠한 시스템이든 마찰이라든지 프릭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떠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갈 때 효율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고 그 100% 전환이 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거의 뭐 컴플리트 컨버티블 해라고 했는데 어, 컨버티블 그러니까 어,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 로스가 있습니다. 로스가 있다는 걸 알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형태 같은 경우는 인터널 에너지나 열의 형태, 이런 에너지. 근데 인터널 에너지나 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에너지 처음에 배울 때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물질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핸들링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핸들링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변환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음. 그러면 이 두 가지 에너지의 형태, 두 가지 분류로 된 에너지의 형태를 어떨 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화학 공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디스틸레이션 컬럼이나 리액터 이런 시스템에서는 주로 열에 관련된 에너지가 메이저예요. 그러니까 히트 트랜스퍼나 엔탈피 변화가 에너지 그 수치식이나 에너지 컴포넌트에 굉장히 중요한 메인이에요. 메인 중요한 에너지 컴포넌트예요. 에너지 밸런스식에서 히트 트랜스퍼나 엔탈피 변화가 에너지 밸런스식에서 중요한 컴포넌트다. 앞서서 우리가 9장 10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어떤 반응이 있거나 어떠한 열을 가해 가지고 증발을 시키거나 증류를 했을 때 기계적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보다 인터널 에너지, 엔탈피 그리고 열이 훨씬 더 중요했죠. 실제로 디스틸레이션 컬럼이나 리액터에서는 디스틸레이션 컬럼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분별 정류라는 거는 결국 보일링 포인트에 의해서 분리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열의 형태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물질들이 그 보일링 포인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끓는 점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반응기는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A라는 반응이 B라는 반응으로 전환되고 했을 때 이 A와 B의 현열 플러스 히트 오브 포메이션 생성열의 차이 B의 에너지 차이 B에서 A의 에너지 차이로 인해서 반응률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도 우리가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쓸 때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쓸때 카이네틱 에너지나 포텐셜이나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열에 관련된 에너지를 쓰는 시스템에서는 일이라든지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제로고 마이너한 컴포넌트다. 하지만 가스의 압축 그리고 물을 이송하기 위해서 펌핑할 때 이럴 때는 순수하게 뭐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시다. 온도 변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델타 T가 어, 델타 T가 거의 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는 이제 뭐가 중요하느냐 워크 죄송합니다 목소리에 잠겼네요 워크 2일 그리고 미케니컬 폼 오브 에너지 그러니까 기계적 형태의 에너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온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워크 그리고 이 파이프 안에서 그 유체가 흐를 때 이럴 때 중요한 게 이제 미케니컬 여기 미케니컬 폼 오브 에너지 하고 워크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동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다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그 다른 형태의 에너지 밸런스식 이렇게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식 이게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유용한 툴이다. 그리고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은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유체역학 시간에도 많이 배울 겁니다. 자, 오픈 시스템이고,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오픈 시스템이고, 그러면 서라운딩으로부터 매스 인터액션이, 인터체인지가 있다는 얘기죠. 좀 물질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시스템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메케니컬 에너지 밸런스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상태 기계적 에너지 소지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스페시픽 델타 스페시픽 볼륨에다가 압력에 대한 적분값,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W 1에 대한 것, 그리고 EV 이거는 이제 에너지 로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이거는 이제 시스템에서 매스가 인풋 될 때의 위치 혹은 속도에 관련된 거고, EV라는 거는 미케니컬 에너지 로스, 미케니컬 에너지 로스. 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느냐, 뭐 그 마찰에 의해서 압력, 그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가 손실되거나 이런 것들, 마찰에 의해서 손실되는 것들, 특히나 어떤 형태냐면 유체가 흐를 때 흐르는 유체의 기계적 에너지가 다른 기계적 에너지 형태가 아닌 형태로 비가역적으로 전환이 될 때, 그러니까 그 기계적 에너지, 유체의 기계적 에너지가 뭐가 있었죠?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압력에 의한 힘, 압력에 의한 에너지, PV웍이라 그러는데 그런 에너지가 non mechanical form, 그러니까 열의 형태로 바뀌는 형태, 바뀌는 로스 이런 거를 이제 EV, loss of mechanical energy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유체가 비압축성일 때는, 그리고 유체가 비압축성이고 외부로부터 일을 해주거나 펌프나 이런 것들, 펌프로 일을 해주거나 혹은 에너지를 빼주는 게 없다 그러면 EV가 제로고 W가 제로라 그러면 이 식 중에 이 세 텀이 어떻게 변하느냐, 베르누이 이퀘이션으로 바뀝니다. 다른 동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유도하는 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르누이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이상 유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incompressible fluid, 이상 유체가 incompressible fluid예요. 그러니까 비압축성 유체에 대해서 유체에 가해지는 일이 없는 경우에 유체의 속도와 압력과 위치 에너지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는데, 그 유체의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압력에 관련한 에너지가 항상 어느 위치든 동일하다 이거죠. 자,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 식은 그 포텐셜 에너지나 카이네틱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나 일의 형태의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시스템에서 어, 미케니컬 에너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플루이드 플로우 캘큘레이션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릭션 로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프릭션 팩터 혹은 오리피스 코에피션트의 정보가 있는 그 핸드북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로스나 이런 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14.5. 예제 14.5는 뭐냐면 가역적인 리버시블 웍을 리버시블 웍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배치 프로세스고 하나는 연속식 플로우 시스템이에요. 근데 조건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배치 시스템이냐 그 흐름 과정 연속식 시스템에서 리버시블 웍 가역적인 일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이걸 비교하는 문제예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선 아이디얼 가스가 있는데 5피트가 있습니다. 5 큐빅 피트 3승, 그리고 온도는 100도 F예요. 그래서 온도 100도 F 5 큐빅 피트, 그러니까
오피트 삼성이지. 오피트 삼성. 오피트 삼성을 어떻게 하냐? 압축을 해. 압축을 합니다. 여기서 압축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단열적으로. 에디어베티클리, 그러니까 단열 압축을 하는 거죠. 압축을 하는데 1기압에서 10기압으로. 이게 압축을 하니까 압력이 높아질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백도 F의 이상기체 오피트 삼성을 단열적으로 에디어베티컬리 1기압에서 10기압으로 압축을 합니다. 근데 이 기체에 적용되는 식이 PV에 관련된 식이 PV 1.4 승이 컨스탄트 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압축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피스톤을 이용을 해가지고 호리존털하게 수평적으로 압축할 때, 수평적으로 압축한다는 얘기는 이거지. 이런 피스톤이 있고 이걸 밀어가지고 압축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는 로터리 컴프레서, 그러니까 회전 압축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속식으로 압축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 두 가지 이 압축 공정에서 필요한 가역적인 일을 구하라. 이 두 가지 공정에 대해서 리버시블 웍을 계산하라. 우선 프로세스 A, 이 수평 압축을 할 때 한번 봅시다. 수평 압축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좀 그림을 잘 그릴게요. 수평 압축을 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이런 실린더가 있고, 처음에 이렇게 실린더가 이렇게 어떠한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있고, 이게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고, 처음에는 그래서 10기압, 1기압이었는데 이게 압축해서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이게 10기압으로 변했다는 거야. 그죠? 자, 이러한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기체 입장에서는 클로즈 시스템이고, 클로즈 시스템에서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쓰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델타 E는 델타 U, W.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 우리가 델타 E는 델타 U 플러스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인사이드, 얘는 Q 플러스 W 마이너스 델타 H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플로우. 근데 지금 어떻게 된지 해분식 반응이니까 이거 그대로 다 날리고, 그 다음에 에디어베틱 프로세스 이거 날리고, 포텐셜 에너지나 카이네틱 에너지 거의 없고, 그죠? 그러면 델타 U는 델타 W, 델타 E가 델타 U고 델타 W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델타 U를 구하면 W 양을 구할 수가 있는데 델타 U를 못 구하죠. 왜냐하면 CV나 뭐 히트 캐패시티 값, CP 값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지? 모르니까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 W를 직접적으로 바로 구해야 돼. 직접적으로. 리버시블 웍에 대해서 PDV, 그러니까 그 리버시블 웍에서 W는 델타 PV,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 식 중에 앞선 조건 중에, 죄송합니다. 앞선 조건 중에 이 조건이 있었어. 뭐냐? PV 1.4는 1.4승은 콘스탄트. 그러면 P1, V1 1.4승하고 P2, V2 1.4승이 동일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V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V1 곱하기 P2분의 P1
분의 1.4승분의 1승이 되는 거야. 그러면 V1은 얼마였지? 처음에 V1이 5피트 3성이었고, 그 다음에 P1은 1기압, 그 다음에 P2는 10기압, 그리고 1.4승분의 1 해가지고 0.569 피트 3승이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P1이 얼마였어? 10기압, V1이 5피트 3승인데 P2가 1기압, V2가 0.965 피트 3승이 되는 거지. 그러면 V하고 P하고 P1, P2, V1, P2, P1, P2, V1, V2 이걸 다 구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베이시스를 초기 조건 5피트 3승 가스 100도 F 1기압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게 이상기체라고 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아까 PV는 1.4승이 컨스탄트하다 이걸 조건을 이용을 해서 푼 거예요. 그래서 W 리버서블 웍은 마이너스 V1부터 V2까지 PdV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P1, P2 죄송합니다. V1부터 V2까지 P1 V분의 T1 V1분의 1.4승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P1하고 V1 1.4승은 뭐 알고 있는 거니까 상수니까 앞쪽으로 빼고 V1부터 V2까지 V-1.4승 dV 해가지고 이걸 쭉 풀면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쭉 풀면 이걸 BTU로 나타내면 31.6 BTU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파지티브한 플러스 사인은 시스템으로 그 서라운딩 쪽에서 시스템이 에너지를 이계 형태로 압축을 당했으니까 시스템이 에너지를 이래 형태로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왜 쓰느냐, 이렇게 쓰느냐, 우리가 이거는 이해가 가죠. 이거는 이해가 갈 텐데 W 리버스 마이너스 V1, V2, P, dV 이렇게 쓰는데 이 W라는 거는 경로함수잖아. 경로함수. 그리고 P라는 거는 P1, V1 1.4승은 어떠한 형태일지도 모르지만 P, V 1.4승하고 동일한 거고 이걸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T1 V분의 V1 1.4승 이렇게 되는 건데 이 W는 경로함수잖아. 그래서 P가 이 V에 대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동안에 에너지 양을 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 이거를 P2, V2 1.4승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압력이 이 부피 변화에 따라서 바뀌니까 이 바뀌는 그 동안에 에너지 일의 양을 다 적분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 V를 변수로 써가지고 여기 V를 변수로 써가지고 이 V를 변수를 써가지고 조금 복잡한 적분식이 나오는 식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는 방법은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1.6 BTU가 나온다. 자, 프로세스 B에서 연속식 회전 그 압축기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프로세스 B에서는 오픈 시스템이고 스테디 스테이트 시스템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식을 적용을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식은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시스템은 이렇게 에디어베틱 단열 회전 압축기가 있고 P1이 1기압 그 다음에 온도가 560도 랭킹 여기 100도 F를
랭킹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P2 100기업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 출구 쪽에 속도나 유체가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카이네틱 에너지 제로고 포텐셜 에너지 제로야.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제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로스 없다고 생각을 합시다. 로스 EV는 제로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그러면 남은 거는 이 두 텀 중에 W는 P1부터 P2까지 V 스페시픽 볼륨 DP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상기체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기체라고 나와 있네요. 이상기체 문제에서 이상기체라고 그랬으니까 이상기체라고 생각을 하고 n의 몰수를 구해 봅시다. P1은 1기압, V1은 5피트, 그리고 R은 T는 560 랭킹, 그리고 이상기체 상수 랭킹과 피트 3사 ATM을 쓰면 0.0122 파운드 몰 이렇게 되고 베이시스를 이렇게 잡고 그리고 아까 그 이식을 그대로 씁니다. 근데 이식을 쓸 때도 스페시픽 볼륨이 이렇게 스페시픽 볼륨 DP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관계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죄송합니다. 아까 관계식이 TV는 PV 1.4성은 컨스탄트 하다 그랬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변수가 압력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P1, V1 1.4성은 P2, PV 1.4성이 콘스탄트 하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이제 압력에 대해서 표현하면 V라는 거는 결국 이걸 이렇게 넘기고 1.4성 나누면 P분의 P1 그 다음에 V1 1.4성분의 1 물론 스페시픽 볼륨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P1분의 1.4성분의 1을 적분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V1 P1 그리고 P2 P1 P2 이건 아니까 여기에 숫자를 대입을 해 가지고 쭉 풀면 이렇게 쭉 풀면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풀면 44.3 BTU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스템 내로 44.3 BTU만큼 그 서라운딩 쪽에서 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일을 해줘야 된다. 시스템 쪽으로 일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예제 14.6을 풀어봅시다. 예제 14.6은 조금 전에 푼 예제 14.5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제 14.6을 풀 텐데 예제 14.6은 물을 펌핑할 때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를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우선 볼까요? 물론 문제에서는 그림이 안 나올 때도 있지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우선 펌프가 이렇게 있고 펌프에 어떠한 일을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일을 해줘 가지고 펌프가 일을 하겠죠. 그리고 물을 처음에 들어가는 유입되는 물의 조건은 100psi 80도 F고 나가는 물의 조건은 1000psi 100도 F예요. 그리고 이 나갈 때 물의 높이가 10피트가 상승된 조건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또 펌프에서 일을 하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Q도 나가고 그래서 시스템 바운드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압력이 변했지. 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압력이 변했고 높이가 변했어. 높이가 변했어. 벨로시티 그 유속은 뭐 얘기가 없으니까 유속은 안 변했다고 생각하고 딱 봐도 여러분들이 느끼겠죠.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써야 되겠지. 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문제를 읽어봅시다. 어, 우선 1파운드 물을 1분에 100 psi 그 80도 F의 물 1파운드를 1000 psi 100도 F로 그 펌핑을 할 때 필요한 일의 양, 1분당 필요한 일의 양, work per minute 이걸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익스트림 스트림은 이 플로우 아웃 되는 스트림은 처음에 엔트런스 조건보다 10피트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조건에서 100 psi 80도 F를 1000 psi 100도 F로 1분에 1파운드를 이제 펌핑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필요한 분당 1의 양 이걸 구하라고 합니다. 우선 그림은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림은 이해를 했으니까 자 문제를 보면 당연히 그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가 아니라 제너럴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 기계적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이 그림에서 이 시스템이 이걸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당연히 스테디 스테이트 프로세스고 오픈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제너럴 에너지 미케니컬 에너지 계속 말이 꼬이네요. 제너럴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써야 되고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식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한번 썼어요. 자,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식에서 우리가 속도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시다. 우선 속도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V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럼 카이네틱 에너지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을 거고, 그리고 이 시스템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식에서 적용되는 펌프가 이 프로세스가 리버스블 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펌프 효율이 100%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로스도 없어. 그러면 뭐가 남느냐? W는 P1부터 P2까지 VDP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남아. 그리고 베이시스를 1분 혹은 1파운드 H2O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80도 F에서 그 별지 여러분들 별지에 보면 스팀 테이블 세츄레이티드 워터 테이블에 80도 F 한번 그 A 시스템에서 나온 80도 F의 물 리퀴드 쪽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리퀴드 쪽에 스페시픽 볼륨을 찾으면 0.01607 피트 삼성 파운드 매스 이렇게 되고 100도 F면 0.01613 피트 삼성 파운드 매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스페시픽 볼륨 차이가 거의 없지. 스페시픽 볼륨 차이.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값이 거의 컨스탄트 하다는 얘기야. 0.01613이나 0.01607이나 거의 변화가 없잖아.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간값 그래서 그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물은 대부분의 경우가 이상유체예요. 그러니까 비압축성 유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물은 비압축성 유체야. 그래서 스페시픽 볼륨을 그냥 이 중간값 이 0.1607하고 0.1613하고 중간값인 0.0161로 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높이 아니까 포텐셜 에너지 구할 수 있고 스페시픽 볼륨 아니까 그리고 압력 차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 두 번째 항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부터 구해볼까? 포텐셜 에너지 10피트가 상승했어. 10피트 상승했고 중력 가속도 32.2피트 상승. 근데 이렇게만 나타내면 단위가 어떻게 돼?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피트 제곱 세크 제곱이 돼. 절대 이거를 이 피트 제곱 세크 제곱을 우리가 에너지 단위라고 잘 모릅니다. 특히나 몰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버전 팩터를 고려를 해줘가지고 컨버전 팩터 고려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 컨버전 팩터 1파운드 포스라는 거는 1파운드 포스라는 거는 원래 이게 위에 올라가도 돼. 1파운드 포스라는 거는 32.2 1파운드 매스를 중력 가속도 32.2 피트 세크 제곱으로 가속시킬 때
필요한 힘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컨버전 팩터 써볼까? 1 파운드 포스라는 거는 1 파운드 매스를 32.2 비트 세크 제곱으로 가속시킬 때 필요한 힘. 그래서 얘를 여기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돼. 파운드 포스. 좀 지우고 다시 해볼까요? 지우고 이렇게 쓰는 거는 제가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파운드 포스하고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세크 제곱 없어지고, 그 다음에 피트 하나 없어지고, 그럼 뭐가 남느냐? 파운드 포스 피트 이렇게 돼. 그리고 분모에는 파운드 매스만 남고. 그래서 파운드 포스하고 피트 이게 힘의 단위고 이게 거리의 단위니까 이게 뭐라고? 에너지가 돼. 그래서 778 파운드 포스 피트가 1BTU. 이거는 외우라고 그랬죠. 1BTU는 778 파운드 포스 BTU. 그래서 이걸 쭉 계산을 하면 0.0129 BTU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단위가 실제 단위가 여기 파운드 매스가 있는 거지. 파운드 매스. 그리고 두 번째 이 텀도 계산을 해 볼게요. 계산을 해 보면 100부터 1000 psi까지 스페시픽 볼륨 0.0161 dp. 그래서 0.161 피트 삼승 파운드 매스. 그 다음에 psi라는 게 파운드 포스 퍼 스퀘어 인치잖아. 그래서 1000 마이너스 100 파운드 포스 스퀘어 인치. 그리고 12인치는 1피트 해가지고 제곱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뭐가 남느냐? 피트 제곱 이거 없어지고, 인치 제곱 이거 없어지고, 그리고 파운드 포스하고 피트가 남아. 그래서 이거 단위 환산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1BTU는 778 피트 파운드 포스 해가지고 계산하면 2.68 BTU가 돼. 여기도 실제 이 파운드 매스 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W를 다 계산을 하면 W는 여기 2.68 BTU 파운드 매스하고 0.0129 죄송합니다. 0.0129 BTU 파운드 매스 계산을 해서 2.69 BTU per 파운드 매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그 카이네틱 에너지가 제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Q 열량이 거의 제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W를 구했어요. 근데 압축을 하면서 열이 발생을 하잖아. 그래서 1파운드의 물이 100psi에서 100psi에서 100도 F에 1000psi로 압축을 할 때 그때 스팀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 식을 이용을 해서 풀어도 약 비슷한 2.76, 2.70 BTU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책에 있는 예제 해설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리얼 시스템에서 그 펌프를 구입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펌프가 몇 용량일 때 얼마 정도 마력을 가질 때 동력이 어느 정도 될 때 이 펌프를 쓸 수 있겠다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가정을 뭘 뒀죠? 실제로 실제와 다르게 가정을 둔게 유속이 거의 제로다. 그래서 유속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래가지고 카이네틱 에너지 제로로 뒀고, 그 다음에 로스가 없을 거다. 힛 로스가 없을 거다 해가지고 힛 로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프릭션이나 마찰이나 이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디얼하다고 생각을 해서 리버스블 프로세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EV를 제로로 뒀지. 그러니까 힐 로스, 그 마찰 로스를 제로로 뒀지.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프랙션 로스라든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마찰이라든지 밸브 피팅 이런 거에 의해서 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의 실제 효율도 있고 효율. 우리가 전기가 가해지는 상황 그 족족 그 전기 에너지가 다 펌프의 미케니컬 에너지나 어떤 펌프의 웍으로 다 발현되지 않잖아. 그래서 그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그 핸드북을 찾아봤더니 어, 프릭션이나 밸브 그리고 피팅에 의해서 로스가 프릭션 로스가 파이프나 밸브 말이 계속 꼬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파이프나 밸브나 피팅에 의해서의 프릭션 로스가 EV 값이 거의 320 피트 파운드 퍼스 퍼 파운드 매스라고 그러고 펌프의 효율이 60%라고 합니다. 펌프 효율이 100%면 아이디얼 펌프 모터지. 근데 60%라고 생각을 해. 그랬더니 EV를 계산을 했더니 1파운드 매스당 320 피트 파운드 포스 이거를 BTU 파운드 매스로 고치면 0.41 BTU 파운드 매스 해서 이렇게 2.68 더하기 0.013 더하기 0.41 해가지고 실제로 이 로스만큼 더 필요하지 일의 양이. 근데 펌프가 효율이 60%로 갔으니까 60%보다 0.6분의 1의 형태의 더 큰 효율의 그 더 큰 그 죄송합니다. 펌프 효율이 60%라 했으니까 펌프 효율 60%를 고려한 더 큰 실제로 필요한 거는 더 큰 펌프 모터 효율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파운드 매스당 3.16 BTU가 필요한데 1분당 1파운드 매스고 이제 효율이 60이라 그랬으니까 60을 나눠줘야 실제 더 많이 들어가서 효율 60%를 내서 3.10 BTU 파운드 매스만큼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1분의 60초고 1BTU 세크가 1.415 마력이니까 계산하면 0.122 마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펌프 용량을 나타내는 펌프 용량을 가진 펌프를 써야 60% 효율에 의해서 3.10 BTU 파운드 매스만큼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게 압력에 의한 PV에 의한 일, 다시 한번 얘기하면 PV에 의한 일, 이 부분이 포텐셜 에너지, 이 부분이 로스. 로스가 상당히 크죠. 0.41이라고 하니까.